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안녕하세요. 스시니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학 학자금 혜택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이 지역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대학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에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 곳에서 오신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오신 프리미어 에듀케이션 리그의 원장이신 임진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중앙일보 이원규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많이 이렇게 이원규 이사도 많이 뵀지만 십몇 년을 방송에 모시긴 처음이네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학 학자금 혜택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열렸고요. 오늘 저녁에 또 행사가 준비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사를 준비하시는 프리미어 에듀케이션 리그의 원장이 또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먼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네. 프리미어 에듀케이션 리그가 뭔지 어떤 네. 회사인지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프리미엄 에듀케이션 리그는 동부 메릴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 학자금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네.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서 학자금 관련된 서류 신청과 또 학교 측에서 이제 잘못 제공되어지는 경우에 네. 저희가 학교 측이랑 네고시에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렇군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이제 칼리지를 진학을 할 때 입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본 정보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 사실 뭐 우리 한인들이 거의 다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의 아마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애들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렇죠. 그러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학자금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학자금 세미나 어떤 형태의 세미나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우선 그 대학 학자금 세미나라는 것은 네. 저희가 퍼블릭 세미나인 것만큼 기본적인 학자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네. 그리고 개인들이 학자금 그 진행을 가정할 때 필요한 그런 서류라든가 또 조심해야 되는 점들, 주의점들 그런 부분들과 특별하게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네. 피해봤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안내를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행사를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달에 그 LA 본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네. LA 본사에 가니까 이런 학자금 세미나가 굉장히 정기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 한번 그 문의를 했더니 그 동부 지역에서 이 한 8년간 이런 그 컨설팅 사업을 하던 우리 임 대표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 9월 달인가 말에 그 페더레이 한인 학부모와 공동으로 후원을 해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당시에 그 너무 신청자들이 많아서 네. 그때 일부 참석을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약속을 해서 이달에 이 페더레이하고 리누드 그리고 오레곤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지금 다시 한번 그렇군요.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한 번 이미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몰랐던 그 펩사라는 그 개념을 네. 보통 학자금 하면은 이제 그 학자금 융자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두 명이 동시에 이제 대학을 지나갈 때 되니까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보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민 1세대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조금 좀 그렇죠.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전문적인 네. 이런 컨설팅 하는 분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를 포함해서 우선 영어가 약하고 예. 또 너무 또 일에 바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예. 자녀들 학자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많은데도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예. 이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행사가 오늘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장소도 좀 안내해 주시고요. 예, 페더레이 컴포트 인이라고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네. 지역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신성식당 건너편에 네. 주소는 31622 패시픽 하이웨이 사우스 페더레이 워싱턴 98003. 네. 예, 아마 뭐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페더웨이에 방송국이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143호로 엑싯 143호로 빠지셔서 쭉 내려오시다가 퍼시픽 하이웨이를 만나면 다시 이제 우회전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시다가 316가 나오면 다시 한번 우회전하고 약 한 200m 올라가시면 팔레스 스파 사우나가 나오죠. 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컴포트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 다 아시고요.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316가, 페더웨이 316가를 들어가시면 팔레스 스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팔도 식품이 거기에서 시작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신성 식당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학부모님들 반드시 가시면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되겠고요. 이왕이면 자녀들까지 같이 가면 좋겠죠? 자녀도 가는 게 좋겠죠? 예, 오시면은 뭐.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시간이 이제 저희가 페더레이 이제 시애틀 지역은 오늘 하루로 끝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7시에 참석을 시간 관계상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못 오실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토요일 날 네. 하고 그 일요일 오전에 저희가 이제 일요일 오후에 그 이제 오레곤에서 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네. 오전까지 개별 예약을 하시면 개인 상담을 받으실 수 개별 있습니다.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상담하실 때는 네. 가능하면은 작년도 인컴 텍스 리턴을 갖고 오시면은 네.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상담하시면서 보조금을 알겠습니다.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네. 또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 학자금 하면요, 융자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대학 학자금 제도란 뭡니까? 그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제도라고 하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의 성적이라든가 그런 재능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네. 메릿 베이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을 기초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니드 베이스 형태의 네. 재정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니드 베이스용의 재정 보조란 제도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많은 부모님들이 단순히 융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자금에는 융자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랜트라든가 스칼라십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랜트나 스칼라십은. 네. 그래서 예. 우선적으로 그랜트와 스칼라십을 맥시마이즈 시키신 이후에 네. 나머지 필요한 금액들을 이제 융자를 받는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융자만 받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렇군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오늘 방송 네. 열심히 들으시면 공짜로 대학을 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많은 학부모님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뭐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성적이 좋아야만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rit 베이스라는 재정 보조를 받으려면은 네.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니드 베이스 형태의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적이 2.0을 넘는 학생이면은 우와. 누구나 재정 보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그 거죠. 용자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재정 보조예요? 예, 예. 네. 아, 그래서 그럼, 뭐 네. 심지어 대학을 간다는 것은 네. 2.0을 넘지 않으면 학교 자체를 못 가니까 그렇군요. 네, 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2.0을 넘는다고 봐야겠죠. 아, 제가 진작 임진명 원장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저 대학교 두 애들 다 대학교 졸업하는데 융자들 받느라고 바쁘는데 말이에요. 예, 공짜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랜트도 있고 스칼라십도 있고요. 그렇다면요, 재정 보조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신청이 되는 건지요. 먼저 신청에 관한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학생하고 이제 신입생으로 좀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신입생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먼저 지금 11월이죠. 11월 달에 얼리 어드미션을 진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부터 재정 보조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드미션 받은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정한 그 데드라인 같은 것들 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재학생의 경우에는 보통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완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완료. 네. 네. 자, 그 얼리 어드미션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조기 입학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요, 재정 보조를 신청하면 이 어드미션에 좀 불리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점은?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도 아마 들으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준점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선별을 할 때 재정 보조를 신청을 할 것인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학교에 따라서 니드 블라인드 팔럿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니드 블라인드 팔럿이라는 것은 학생을 선별할 때 학생 인종이라든가 학생의 재정 상태라든가 다른 기타 여부를 묻지 않고 네. 오직 학생을 실력으로만 선별한다는 기준점이죠.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셔도 학교 홈페이지 확인하셔가지고 니드 블라인드 팔럿이라고 적혀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혼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하여간 뭐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다. 뭐 이런데 좀 여러분들이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돈을 또 안 들일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립대학은 학비가 좀 비싸다 하는 인식. 어떤 뭐 동부에 있는 학교들 보면 뭐 4만 불, 5만 불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악악 하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정 보조를 통해서 사립대학을 적은 학비 부담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 물론 있겠죠?
예, 네. 있습니다. 물론 있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여기 워싱턴 교민들이 많이 가고자 하시는 유덥이라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덥을 지원하는 친구가 독일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스쿨 중에 한 군데를 지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덥은 일반적으로 1년에 기숙사 비용까지 합치면 2만 불에서 약 2만 5천 불 정도의 학자금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4만 불, 5만 불을 넘어서 네. 지금은 6만 불까지 우와. 이제 올라간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 평균 에버리지 인컴을 따져볼 때 감당을 못하죠. 네. 버시는 인컴을 다 투자하셔도 예. 1년 학비가 사실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립학교로 이제 싸다는 이유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인컴이 한 7만 불 정도 되시는 분 가정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은 7만 불 정도 인컴이 됐다고 하면은 유덥이라는 학교에 갔을 때 네. 재정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무상 그랜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론을 받거나 내가 다 부모님이 페이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반대로 7만 불 정도 인컴이지만 6만 불짜리 사립학교에 갔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 3만 불 정도의 무상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두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각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학생이 단순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립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학생이 아카데믹적으로 에듀케이션 퀄리티가 더 뛰어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점을 네.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말씀의 본론은 실력 있는 학생을 이 동부에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깔려 있어요. 유독 총장이 이 방송 들으면 쫓아올 것 같아요. 지금 뭔 얘기하냐고. 어찌됐든 네. 실력 있는 학생들 동부에 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은 뭐 4만 불, 5만 불, 6만 불이라도 다 다닐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장학금 제도가 워낙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걱정들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그 학기에 대한 재정 보조 금액들이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쪽 워싱턴 지역의 교민들이 굉장히 네. 많이 생소하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재정보조라는 것은 재정보조 신청을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그 네. 이후에 학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정보조 내역서를 줍니다. 네. 그럼 그 재정보조 내역서에는 그랜트와 학생 론들이 적정하게 이제 나와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재정보조 내역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3,000불에서 5,000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만 불까지도 네.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의 전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별다르게 학교랑 뭐 이렇게 뭐 어필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번 학기 2013년도 14년도 학기에 재학 중인 친구들도 재정보조 받은 내역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학교의 기준치보다 못 받게 되었을 때는 지금이라도 학교에 어필이라는 과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주립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차이.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불, 3만 불, 많게는 4만 불까지도 잘못 나왔으면 지금에도 조정을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입학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인데 이제 재정 보조 금액은 좀 차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학교를 예를 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동부 쪽에 있는, 보스턴 쪽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교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똑같은 인컴에 똑같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네. 한 친구는 학교 그랜트를 충분히 받았고, 아하. 두 번째 친구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랜트만 받고, 학교에서 주는 그랜트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전적으로 모든 파일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학교 성적과 SAT 성적이 네. 잘 받은 친구보다는 못 받은 친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유덕 같은 경우 예를 들어드리면 총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원하는 어플리켄트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매년 네. 신입생들이요. 예. 그 중에서 약 1만 5천 명 정도한테 어드미션 그 억셉턴스 레터를 보내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약 6천 명 정도만 학교에 인롤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5,000명의 어드미션을 합격자를 통지를 했는데 결국엔 6천 명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최종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머지 뭐 상위 개념이 됐든 하위 개념이 됐든 한 9천 명 정도는 다른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복수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드미션 붙은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네.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롤드를 안 해도 다른 친구들 인롤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 정말 재정보조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니드 베이스란 제도는 네.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한할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E2 비자라든가 학생 비자로 아니면 그 다른 신분의 형태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 이미 칼리지를 지원해서 다니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학교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예를 네. 들어서 내년 9월에 칼리지를 가는데 원서를 써야 된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조를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재정보조를 준다는 것이 연방정부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적인 재정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 선택을 사실상 잘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많으면 재정보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부모님의 재정 소득이 많다는 기준이 사실은 뭐 대개는 6만 불 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0만 불 이상 벌어야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만 불 정도의 인컴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기준점을 삼으면 네. 보통 10만 불 되시는 분들이 주립학교로 자녀분들을 학교를 보낸다고 하면은 연방정부라든가 주정부에서 재정부조를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사립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또 재정보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가장 높은 액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약 16만 불 정도의 연소득이 발생되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갔지만 학교에서 한 3만 불 정도 재정보조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주립학교 보냈으면은 어차피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다니실 거고. 그러네요. 사립학교 가서 3만 불 정도의 인컴 재정보조를 받은 이후에 네. 나머지 금액만 내고 이제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소득자인데도 그렇게 또 혜택을 받았군요. 예,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실 그분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임진명 원장님 같은 전문가를 미리 만났던 모양이에요. 네,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시 그래서 알아야 이제 면장이라는 말도 있고 네. 정보가 돈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서비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10월 말경에 처음으로 중앙일보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페더럴웨이 한인 지역 상대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추후 계획은 이쪽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서 오레곤 지역에 저희가 이제 지사가 이제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상담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지만 네. 여기 현지에서 담당해 주시는 우리 그 컨설턴트 분들이 그러시군요. 추후에서 이제 무료 상담이라든가 이제 네. 학생들을 충분히 상담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든가 세미나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확인은 꼭 해 보시라라고 네, 권유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앞으로 라디오 한국에도 이제 광고를 빵빵 내시면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도 이제 지사가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직접 드린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이 자녀들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 세미나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페더럴웨이에 있는 컴포트인, 페더럴웨이 316가에 있는 컴포트인에 가시면은요, 임진명 원장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어 에듀케이션 리그의 임진명 원장님, 그리고 중앙일보 이원은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